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의 사회를 맡은 황성민입니다. 오늘 저희는 아이소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옆에는 발표의 진행을 도와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프라 기술지원팀에 근무 중인 정현록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가비엠에서 기술지원 팀장을 맡고 있는 한승원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선 배관 아이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이소마스터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겁니다. 제 옆에 계신 정현록 차장님께서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실무 적용 프로세스, 실무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영상을 첨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은 한승원 팀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A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가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5분을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소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인프라와 그리고 메가비엠이 공동 개발을 4년 동안 공동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인프라는 아이소마스터의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토목, 제조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캐드파워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판매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판매를 진행하고 개발 및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인 아이소마스터를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업무는 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 분야의 빔 모델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오토캐드, 레빗 등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오늘처럼 기술 관련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배관 아이소의 개념에 대해서 정현록 차장님께서 설명을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이소 마스터 제품 소개 전에 과연 아이소가 어떤 개념이고 배관 아이소는 또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품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라고 이제 많이들 부르시는데, 아이소는 아이소 매트릭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이나 설계 분야 이런 데서 이제 많이들 접하시는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의 뭐 층별, 건축물의 층별 아이소라든지 일러스트의 아이소 이미지,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파이프 배관 아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소 매트릭의 줄임말이고, 등각투상법 또는 등각토상도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보시면 그 버티컬, 수직축을 중심으로 X, Y, Z축이 120도로 등각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호리진탈, 수평선에서 30도 기울어지게 라인을 그리는 그런 형태로 그려지는 게 아이소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의 뭐 설명용 도면에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투시도와 다르게 그 마주보는 두 개의 라인이 서로 평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투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원근감의 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큰 의미에서 아이소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배관 아이소 도면은 과연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배관 라인을 아이소메트릭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규칙을 근거로 해서 가운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배관의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건데, 여기에 뭐 치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태그 이런 정보들을 기입을 하게 되면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아이소 도면을 이제 아이소 도면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소 도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논스케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표시되는 치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게끔 기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소 도면은 전체적인 플랜트 설계 프로세스에 봤을 때 가장 최종 단계에서 작성이 되는 도면이고, 이 아이소 도면은 자재 발주라든지 아니면 공장 제작용 도면의 그 스플 도면이라고 하죠. 이 도면 제작에 활용이 됩니다. 크게 구성 요소를 좀 보시게 되면 보이시는 이미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이 된 아이소 도면 이미지인데요. 배관 도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배관의 경로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배관의 재료 그리고 수량을 표현해주는 BOM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라인에 이제 배관의 설계값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타 정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을 좀 보여드린 거고, 활용하는 업체마다 이런 구성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소 도면 같은 경우에는 흔히 플랜트, 배관 설계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배관 제작을 하거나 그리고 배관 설치, 배관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소 도면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배관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도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소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소 마스터에 대한 제품 소개를 기능 설명과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아이소 도면을 이제 레빗 기반에서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의를 잠깐 보시면 오토데스크 레빗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배관 모델을 오토캐드 기반 아이소메트릭 도면으로 생성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레빗 프로그램에는 아이소라는 기능을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소 마스터라는 제품을 통해서 해당 아이소 도면을 추출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이소 생성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요. 아이소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 레빗 그리고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제품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아이소를 최종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빗 모델을 아이소 마스터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이 파일을 가지고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에서 최종적인 아이소 드로잉, 아웃풋을 산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설치 파일이 레빗 버전과 오토캐드 버전 두 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기능을 이제 구현을 통해서 아이소를 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셀 매핑 테이블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소를 추출하기 위한 배관의 정보를 여기에 기입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아이소를 추출을 하기 전에 각 프로젝트에 맞게 설정을 미리 해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아이소를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기본 워크플로우를 좀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매핑 테이블,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매핑 테이블과 레빗 모델이 필요하겠죠. 레빗 모델을 서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서로 매개 변수와 속성 정보를 매칭을 시켜서 이것을 아이소 마스터를 통해서 아이소 도면과 BOM 산출까지 자동으로 해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기능 5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아이소 마스터의 가장 큰 메인 기능이죠. 아이소를 자동으로 이제 추출해 주는 건데, 레빗의 배관 모델이 있고 이것을 아이소 캐드 기반의 아이소 도면으로 추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BOM 생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매핑 테이블과 레빗 객체의 정보를 가지고 배관 자재를 표현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배관, 지금 보시면 배관 넘버별 길이 정보도 표시를 해주는데, 이 부분은 한 배관 라인이 있으면 각 배관별로 넘버링이 자동으로 되고, 그 넘버링된 배관의 길이를 자동으로 산출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마스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또 오류 체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레빗단에서 이제 아이소 파일을 추출을 할 때 추출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산출이 됐는지에 대한 오류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보시는 것처럼 오류 체크 리포트 창에서 해당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해당 객체로 바로 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바로 수정도 가능하시고, 바로 다시 아이소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아이소를 추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빗 모델 연동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이 된 아이소 도면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레빗 모델의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때 보시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레빗 모델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검토 중에 레빗 모델의 형상을 확인을 하신다든지 해당 정보의 속성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엘보를 선택을 하시고 연동을 하면 레빗에서 자동으로 위치를 잡아서 이동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와 사용자 관리에 좀 용이한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거나 거기에 대한 옵션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 관리도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미션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각 사용자마다 업무 롤을 지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아이소 도면을 관리하는데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요 기능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레빗과 오토캐드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을 때 메뉴가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레빗 아이소 마스터의 메뉴를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로그인 방식으로 지금 인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해당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소 익스포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PCF 파일이라고 아이소를 추출하기 위한 해당 파일을 추출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라인 리스트를, 배관 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당 PCF 파일을 추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파일은 자동으로 지정된 폴더에 저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류 리포트도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류 리포트에서 해당 로그도 추출을 해서 텍스트 파일로도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그 배관 라인의 결과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잘 오류가 없이 잘 나갔는지, 아니면 시트에 에러가 있는지 라인에 에러가 있는지를 도형 O 그리고 세모 X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당 라인별로 시트가 몇 개가 분할이 돼서 나갔는지도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아이소를 익스포트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세팅이 되어야 되는 작업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핑 테이블, 그리고 레빗 객체 간의 매개 변수를 연동을 해주는 거라고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핑, 그리고 파이프 넘버 이런 등등의 4가지 탭이 있는데, 데이터 매핑에서는 어떤 매핑 테이블을 쓸지 지정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파이프에 대한 스펙, S코드를 서로
어떤 파라미터와 매칭을 할 건지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즈에 대한 엑셀 헤더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탭에서는 파이프 넘버에 대한 매칭을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배관의 규격, 그 다음에 볼트 규격 같은 단위 설정 또한 이 유닛 탭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탭에서는 그 커넥터 톨러런스라고 있는데 모델링 오류로 인한 커넥터 사이의 이격거리를 얼마큼 허용할 건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기타 뭐 태그 파라미터라든지 배관의 외경 값을 인식할 수 있는 아우터 라디우스에 대한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빗 아이소 마스터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레빗 같은 경우에는 PCF 파일, 아이소를 변환하기 위한 PCF 파일을 추출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메뉴를 보시면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다음은 오토캐드에서 아이소 마스터를 설치를 했을 때 나타나는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는 이제 홈 탭과 툴 탭, 뷰 탭, 어드민 탭, 네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성 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업 공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오토캐드가 실행이 되지만, 오토캐드의 기능들은 다 사라지고, 해당 아이소 마스터 기능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홈 탭은 레빗에서 추출한 PCF 파일, 이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아이소 도면을 생성을 하는 기능들이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CF 파일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당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그 PCF 파일을 실제로 이제 CAD 기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포트 작업을 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 창에서 임포트 되어진 아이소 도면을 전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보이는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배관 라인에 그 작업된, 추출된 이미지를 그 작업 공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DWG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최종적인 BOM까지 생성이 된 최종 아웃풋이 산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과정은 이렇게 프로세스가 흘러가고요. 그리고 드로잉 워크 패널에서는 뭐 현재 작업 중인 도면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체크아웃한 도면에 뭐 작업이 마무리가 돼서 체크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작업 마무리를 한다든지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어트리뷰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해당 라인의 속성 정보들을 하나의 창에서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툴탭인데요. 툴탭은 뭐 시트 분할이라든지 배관 흐름의 방향을 뭐 사용자가 바꿔준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리 치수라든지 좌표값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웰드라는 기능인데 용접점을 사용자가 직접 찍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좀 살펴보시면 웰드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고 해당 배관을 먼저 선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좌우 끝점을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 해당 끝점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만큼 용접점을 지정을 할 거냐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리드로우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치수가 생성이 되고 용접점까지 생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트 분할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배관 라인이 추출된 라인에서 여기서도 이제 멀티로 시트를 또 분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해주시고요. 용접점 기준점을 좀 지정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ISP라는 태그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태그를 통해서 해당 기준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 리드로우를 하시게 되면 설정이 완료되고 다시 DWG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적으로 BOM까지 산출이 된 결과물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로도 분할점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시트 분할했던 걸 다시 원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실행을 하시면 다시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보시면 배관의 플로우 방향을 사용자가 직접 방향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거리 측정이라든지 좌표값을 해당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사 객체 선택이라든지 아까 보셨던 리드로우 작업 뷰 화면 재생성을 에 대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탭을 보시게 되면 뷰탭에서는 기본적인 이제 작업 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3D 뷰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좌측에 보이는 아이소 도면, CAD에서 보이는 아이소 산출물을 실제로 CAD상에서 바로 3D 형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배관 라인을 3D로도 확인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소 뭐 드로잉 리스트, 파이프라인 익스플로러,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창을 통해서 해당 라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민 탭을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어드민 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사용하는 메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관리자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거나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옵션 값을 모두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옵션 창을 보시게 되면 뭐 디폴트, 어트리뷰트, 리비전 룰 이런 것들을 관리자 단에서 뭐 리비전 룰을 뭐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속성을 추가로 하고 싶으면 추가로 이제 넣고 싶으면 어트리뷰트 창에서 추가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창에서는 기본적인 뭐 유닛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세팅들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소 템플릿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도 실제로 오토캐드 기반에서 아이소를 추출하기 전에 아이소 도각 템플릿을 미리 이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에어리어 셀렉트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 각 정보들이 표시될 영역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빌 오브 매터리얼이라고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도각에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라인으로 해당 그 라인이 보여지고, 이 라인은 사용자가 크기를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안에 이 정보들이 지금 보시면 밑에 뭐 BOM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이 안에 이제 표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정도의 구역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는 특성들은 사용자가 뭐 사용을 안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체크를 통해서 비활성화를 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속성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미리 아이소 도면에 대한 도각에 대한 템플릿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유저 매니저라고 이제 사용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사용자 관리를 하실 수 있고,
주요 기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시면 사용자별로 퍼미션,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작업에 대한 롤 그리고 해당 사용자가 해당 프로젝트에 이제 접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리사인으로 이제 설정을 하면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패스워드 초기화라든지 사용자 로그인 오류 같은 횟수도 초기화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배관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 마스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좀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실무 적용 관련해서 한승원 팀장님께서 좀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저는 지금 앞서서 그 정인호 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아이소 마스터의 개별적인 기능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무에서 어떠한 작업들을 통해서 아이소 도면을 추출하게 되는지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아이소 도면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 단계에서 매핑 테이블을 작성하고 두 번째로 레빗 아이소 마스터 단계에서 각종 옵션 설정들과 파라미터 세팅들 그리고 PCF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오토캐드 아이소 마스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소 도면에 대한 DWG 파일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나뉠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초기 세팅과 직접 추출 두 가지 과정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세팅은 당연히 매핑 테이블에 대해서 파이핑 탭이나 스페셜 아이템, 그리고 인라인 인스트루먼트 아이템, 뭐 라인 리스트 등을 사전에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내용과 레빗 빔 데이터의 이제 각종 정보들, 파라메타들을 상호 이제 매핑시키는 과정들을 하고 이제 그렇게 정의된 파라메타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과정까지가 초기 아이소를 산출할 수 있는 기본 준비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완성된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PCF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체크 리포트 내용들을 확인해서 그 내용들을 보완하고 수정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PCF 파일을 추출한 이후에는 오토데스크 버전으로 넘어가서 앞서 들으셨던 뭐 아이소 업로드라든지 임포트,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 등의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아이소 도면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꽤 많은 분들이 굳이 레빗에서 캐드 도면을 만들어내는데 PCF 파일은 뭔지 또 낯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굳이 저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PCF 파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확장자명은 아니지만 저희 이제 배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확장자인데요. 일례로 PCF 파일이 배관 응력 테스트 프로그램인 시저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 시저에서도 PCF 파일을 통해서 이 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완점을 반영하여 변경된 PCF 파일을 새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의 이점은 뭐 예를 들어 저희 시공 단계에서 아이소를 급하게 수정해야 하고 응력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 부분들을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아이소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고 할 때 테스트를 통한 이후에 레빗의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다시 PCF 파일로 내린 이후에 뭐 아이소 마스를 통해서 아이소 도면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레빗에서 한번 PCF 파일을 익스포트한 이후에 시저를 통해서 응력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수정을 진행한 이후에 시저에서 다시 내려받은 PCF를 통해서 CAD 아이소 마스터를 활용하여 바로 빠르게 아이소 도면을 추출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려 보면 어느 정도 PCF 파일을 저희가 중간 단계에 넣은 이유가 좀 잘 설명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시저뿐만이 아니라 PCF 파일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배관 관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통해 실무에서 좀 더 활용 용도를 높이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는 이제 좀 더 앞서 설명드렸던 매핑 테이블에서 좀 더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핑 테이블 구성을 보면 앞서 정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트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첫 번째 파이핑 탭이에요.
기본적으로 배관이 그려지기 위해서 각종 사항들을 설정하고 레빗 데이터와의 매핑이 되는 기본 사항들을 다 정의해 놓은 게 파이핑 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뭐 라인 리스트나 스페셜 아이템 탭, 뭐 인라인 인스트루먼트 아이템, 그리고 서포트 볼트 탭 같은 경우에는 활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 해당 기능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일단 가장 기본적인 파이핑 탭에 대해서만 좀 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이핑 탭을 좀 더 둘러볼 건데요. 일단 파이프 탭의 구성은 스펙 키와 S코드 키, 그리고 S코드 디스크립션 키, 그리고 이제 사이즈 범위를 정한 프롬프트 사이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BM에 표기될 매터리얼의 특성을 표현할 디스크립션과 이제 저희가 아이소 드로잉 공간에 표현되는 심벌에 대한 심벌 키인 S키 정도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 저희가 지금 노란 색상으로 이제 입혀놓은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내용들이 배관 모델링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속성 정보들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야지만 아이소 도면이 문제없이 산출될 수 있고요. 이외에 S코드 디스크립션이나 그냥 일반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BM란이나 아니면 개인 확인 용도로 쓰이는 부분인지라 뭐 약간의 오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도 아이소 도면이 추출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BM을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일단 작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핑 테이블 중에 파이핑 보았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S키라는 게 심벌을 뜻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가 심벌을 가져다 쓰는 베이스는 아이소 젠 심벌 키라고 하는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많이 쓰이는 이제 아이소를 그릴 때 각종 심벌들을 정해 놓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사전에 각각의 부재에 대한 형상과 이름과 특성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고 S키에 대해서도 사전에 지정이 되어져 있어서 혹시 뭐 S키 값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셔도 임의로 지정은 안 되고요. 이 아이소 젠 심벌 키를 통해서 원하는 형상을 찾아내고 그 해당하는 심벌 키로 변경하는 작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매핑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핑에 대한 설명은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라인 리스트를 하나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이소 도면 아니면 배관 플랜트 쪽에서 많이 근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드로잉을 하고 BOM만 작성하는 게 아이소 작성의 끝은 아니고요. 설계 단계에서 각종 필요로 하는 뭐 압력이나 온도, 뭐 테스트 값들, 각종 수치들을 추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에는 각각의 라인 넘버별로 그 이제 설계적인 데이터 수치를 사전에 테이블로 정의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값들을 아이소 도면 템플릿의 특정 위치에 입력될 수 있도록 사전에 라인 리스트를 작성해 놓는다면 추후에 아이소 도면의 쓰임이나 필요에 맞는 정보들을 다 입력하여서 추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초기 엑셀 단계에서 세팅해야 될 매핑 테이블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린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레빗 단계에서 초기 세팅을 위해 저희가 파라메타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 아이소 마스터에서 활용하는 키 값이 한 10가지가 좀 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항목 4가지는 라인 넘버에 대한 부분, 스펙, S코드, S키에 대한 부분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매핑 테이블에서 존재해야 하고 레빗 데이터에서도 매칭되는 파라메타가 존재하여야 하며 각각의 객체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반드시 입력되어져 있어야 아이소가 산출될 수 있습니다. 그 하위에 보시면 뭐 이퀴먼스 태그라든지 인스트루먼트 태그, 노즐 태그, 뭐 스페셜 아이템, 태핑, 서포트, 익스텐션 서포트 같은 다양한 또 키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소 도면에 장비 코드가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 아이소 태그 키값을 활용해서 관련된 장비 코드를 입력하여 아이소 도면에 표기가 되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부분들은 각각이 필요에 따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위에 4가지는 반드시 입력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설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PPT 자료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에 PCF 파일을 레비 파일을 통해서 산출해내는 과정과 그리고 오토데스크 아이소 마스터를 통해서 DWG 파일을 작성해 나가는 과정은 이후 데모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소 마스터 익스포트에 대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소 익스포트라는 기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보시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Current 3D View, 두 번째는 Select Element 관련된 건데, 첫 번째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열고 있는 프로젝트 파일에 모든 라인 넘버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인 이제 Select Element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능을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에 대한 라인 넘버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기능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굳이 선택하는 것보다 어차피 라인 넘버를 다 숙지하고 있으니 라인 넘버를 전체를 확인해서 그 중에 원하는 아이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더 자주 쓰긴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초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직접 익스포트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Current 3D View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창을 간단하게 또 추가 설명을 드려보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PCF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를 지정하는 부분이 저 위치에 저렇게 있고 뭐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PCF 파일이 저장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지정된 경로로 저희가 선택한 뭐 PCF 파일이 생성되겠죠. 두 번째는 이 프로젝트 파일에 있는 모든 라인 리스트들 중에서 어떠한 라인 넘버에 대한 아이소를 작성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Select All 버튼을 눌러서 전체 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Shift 키나 Control 키를 같이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원하는 라인 넘버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하단에 보시면 Search and Filter 기능을 활용해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그 키워드에 해당하는 라인 넘버만 서치한다거나, 필터 기능을 활용해서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끄고 저희가 원하는 라인 넘버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팅 기준 분리 개수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소를 레빗에서 자동으로 작성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저희가 레빗에서 아무래도 자동으로 아이소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의 라인이 상당히 복잡한 경우에는 하나의 아이소 도면에 실리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에는 이제 전체 하나의 도면 장수에 표현돼야 할 전체 총량을 저희는 피팅의 개수를 기준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5개에서 7개 정도의 피팅 개수를 써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맥시멈 15개까지는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에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시연 영상에서는 WCS 라인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피팅 분리 개수는 7개로 지정을 해서 PCF 파일을 한번 익스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WCS 파일을 다 셀렉트 했고요.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아이소 체크 리포트도 나오고 PCF 파일도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관련된 폴더까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이렇게 에러 리포트가 생성됐을 때 바로 저렇게 리포트 항목을 클릭하면 객체가 선택되고 해당 내용을 인지해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수정한다면 빠르게 에러나 오류를 잡고 수정해서 또 빠르게 다시 PCF 파일을 익스포트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문제점을 해결한 상황인 거고요. 다시 한번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서 내보냈던 WCS를 검색하고 관련된 내용을 익스포트하는 과정이고요. 보시면 뒤에 다시 1이라고 해서 PCF 파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덮어 씌우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앞서서 뽑았던 PCF 파일을 남겨놓고 동일한 라인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파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로 쳐서 새로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 네,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다시 1이 붙어서 중복되어지는 부분을
앞선 파일이 삭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은 부분이고요. 보시면 에러 리포트에서는 에러가 다 해결되어서 별도의 에러 리포트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걸 보실 수 있고, 이제 저렇게 중복되어서 나오는 게 좀 불편하시다면 앞선 내용을 PCF 파일을 사전에 지우고 삭제를 하고 다시 내보내시는 걸 좀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삭제하고 다시 내보내면 당연히 다시 이제 하나의 PCF 파일만 남게 되겠죠. 네. 이렇게 PCF 파일이 나오게 되면 로그 폴더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ISO 체크 리포트가 자동으로 익스포트 돼요. 네, 그래서 혹시 리포트 내용이 많다면 저 부분을 통해서 뭐 리포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PCF 파일은 CAD ISO 마스터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준비했던 영상 내용은 조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 익스포트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 DW 추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생성된 PCF 파일을 가지고 이제 이 PCF 파일을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홈 탭에 ISO 업로드 기능을 써서 저희가 PCF 파일을 선택하게 되고 이제 리스트에 올라온 부분을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 완료 창이 뜨면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좀 더 업로드 되겠냐라고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아니오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얘를 누르면 다시 한번 PCF 파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임포트 창인데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서서 정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PCF 파일을 임포트 시키는 기능은 당연히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이력 관리라고 하죠. 이 ISO 마스터에 누가 언제 PCF 파일을 임포트 시켰고 ISO 도면을 추출했는지에 대해서 날짜 기준이나 사용자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동일한 라인을 여러 번 익스포트 한 거나 추출하려고 할 때에도 그 이력을 여기서 확인을 하고 어떤 시점에서의 ISO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까지도 같이 관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포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임포트가 완료되면 팬딩이라고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run workflow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바로 실행시킨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임포트된 PCF 파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면을 작성하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선택한 라인에 대해서 ISO 도면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체 도각은 없고 드로잉 에어리어에 이제 배관 라인이 작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체크아웃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레빗을 통해서 작성하려고 하는 ISO 도면의 완성도라든지 뭐 에러라든지 표기 오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을 끝낸 이후에 이제 DWG 제너레이션 기능을 실행하면 이제 각종 디스크립션 정보를 정의한 이후에 전체 완성된 ISO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드로잉 에어리어에 CAD 배관 내용이 잘 실려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BM란에 이제 배관 물량에 대한 정보가 잘 표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추가적으로 직관에 대해서 각각의 사이즈들과 랭스들이, 길이 값들이 다 표기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라인 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입력해 놓았다면 이 라인 넘버 기준으로 각종 정보들이 표기될 수 있고, 이 프로젝트의 정보나 이 도면의 정보들도 입력하는 과정이었고요. 도면 번호나 시트 번호들, 짬 넘버들이 이렇게 입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면 도각까지 다 들어간 전체 도면을 확인했다면 이걸 이제 DWG 파일로 다운받아야 하는데요. 이건 다시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 창으로 돌아가서, 잠시만요. 네, 도면을 저장하고 워크플로우 데이터베이스 창으로 돌아가시면 여기서
원하는 지금 인프로세스로 변경된 건 저희가 이제 도면을 작성했다는 뜻이고요. 이 도면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경로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DWG 도면을 저장할 경로를 지정한 이후에 배치된 DWG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정보를 입력한 이후에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DWG 파일로 도면이 작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 한 장의 도면만을 가지고 이렇게 시연을 했지만 실무에서는 한 장이 아니라 10장이든 100장이든 여러 장을 한 번에 선택을 하고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다 보니 물론 컴퓨터가 작동되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사람이 작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완성도가 높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파일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작성된 파일은 당연히 CAD 파일에서 열릴 거고 마지막으로 CAD 도면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까지 해보는 영상입니다. 방위 표시와 라인에 대한 각종 정보 표기들이 문제없이 작성이 된 것 같고요. 드로잉 에어리어였고 BM란 다 오류 없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커팅 에어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지금 보시는 건 CAD에서의 화면입니다. 도면 정보와 이제 지금 설계 정보는 저희 따로 넣지 않아서 비어져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CAD 도면 추출하는 것까지 데모 영상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인 아이소 마스터 제품에 대한 제품 소개와 시연 영상까지 좀 함께 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기사가 있어서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SK 에코 엔지니어링에서 오토데스크 레빗을 플랜트 사업에 적용을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레빗이 플랜트 프로젝트 전반에 활용이 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플랜트 사업에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좀 의미가 크지 않나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아이소 마스터라는 제품이 레빗과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플랜트 프로젝트에 많은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웨비나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Q&A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Q&A 올려주신 걸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일단 맨 위에 박형숙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아이소 추출은 도면만 되는 것 같은데 추출된 결과가 나중에 플랜트 3D에서도 활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부분은 저는 직접 플랜트 3D라는 툴을 많이 활용해보지 않아서 연계가 되는지는 내부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발팀이랑. 그래서 요번 답변은 제가 개발팀이랑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좀 답변을 남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려주신 답변 중에서 추후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관심이 되게 많아요. 임재철 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레빗의 아이소 도면을 오토캐드에서 호환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 한승원 팀장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 추출된 도면은 오토캐드에서 당연히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발표 내용 안에 다 있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요 질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표 님이 아이소 체크 리포트는 어떤 것들을 체크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고, 주석 작업은 어디서, 레빗, 캐드 어디에서 작업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을 드려볼까요? 네. 일단 아이소 체크 리포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PC 파일을 만들려고 할 때에 필요한 기본적인 완성도 검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속성 정보의 입력 오류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 라인 넘버가 쭉 하나의 라인인데 중간에 라인 넘버가 바뀌어서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에도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라인 넘버 각종 속성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라던가 그리고 레빗 모델링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보시면 객체가 항상 수평 수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모델링 오류에 의해서 이격이 있거나 비틀리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모델링적인 측면에서의 오류들까지도 리포트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의 입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커넥터의 연결점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리포트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 작업은 어디서 어떻게 작업하는 건가라고 하셨는데 주석 작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위치가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저희가 사람이 아이소 도면을 그릴 때와는 다르게 이제 주석 태그의 위치나 이런 표현 방법들이 사람이 작업한 것처럼 잘 정렬되거나 정돈된 느낌을 받긴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막 배치된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일정한 룰에 의해 자동으로 주석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주석 작업 같은 경우에 뭐 한 도면에 보여지는 정보들이 많다 보면 네. 당연히 이제 태그나 이런 게 겹쳐질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보면 이민수 님이 회사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노하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고 효율성과 있을까요? 생산성. 이 아이소 마스터 레빗 빔데이터를 활용한 아이소 마스터를 또 활용해서 아이소를 추천하는 과정이 네. 뭐 저희 건설 플랜트 산업 현장에서 뭐 설계 마무리 단계에서 아이소가 작성이 되긴 하지만 그 쓰임 용도에 따라 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 파트, 어떤 지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말씀하는지는 조금 애매하지만 기본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아이소 마스터를 구동할 수 있는 기본 세팅이 되어져 있는 템플릿을 잘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뭐 재질에 대한 부분이나 각종 부재나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매핑 테이블을 잘 지정해 놓고 그리고 빔데이터를 작성하는 분들께서 좀 더 아이소 마스터 에러에 좀 에러나 발생하는 그런 아이소 마스터를 구동하기 위한 모델링 방법에 좀 숙지를 잘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빔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이소는 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민수님께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 말고 좀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렇죠. 구체적인 상황이 좀 있으면. 네. 그 예시를 좀 들어주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밑에 성능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이거는 이수정님 그리고 네, 임태훈님이 성능 혹은 뭐 소요되는 시간 뭐 이런 걸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실무에서 좀 써봤을 때에 예를 들자면 네, 한 장 기준으로는 지금 영상에서 보였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모델링이 완성도가 높아서 저희가 PCF 파일에서 에러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뭐 PCF 파일 아이소 라인 기준으로 뭐 한 1000라인을 뽑는 데에는 퇴근하고 퇴근할 때 아이소 마스터를 실행해 놓고 네네. 출근하면 거의 3분의 2 지점까지는 가 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밤새 네. 뭐 아주 빠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애초에 뭐 1000라인 정도가 하룻밤새 뭐 700장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대단하지 않나 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 질문 제가 그때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1500라인 기준으로 네. 뭐 8시간이 소요된다라고 좀 이제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 실제로 뭐 프로젝트의 그쵸. 성향에 따라서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적인 소요는 또 다를 수 있다고. 표현의 복잡도라든지 라인의 복잡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또 네네. 시간이 달라지니까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는 이제 인사를 해주신 거고 위쪽 그럼 뭐 가장 최근에도 또 질문이 네, 올라온 최근 것 걸 한번 같은데. 볼까요? 그러면 네.
결과 현장 혹시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정상무님이 설계실과 현장 간 협업에 의한 디자인 적합성 검증 수행 목적으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시각화 검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모바일 플랫폼을 질문 주셨는데요. 현재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한 기능은 이제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저희가 내용 검토를 해서 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간에 저기 네. 한정원님이 한정원님 질문. 네. 아이소 DWG에 웰드 포인트를 추가해서 시트 브레이크 하는 것을 시연해 주셨는데 모델에도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델에는 반영이 직접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익스포트한 이후에 이제 캐드 버전의 아이소 마스터에서 그 하나의 라인 네네. 시트를 가지고 또 추가 분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인 거고요. 모델링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네, 모델링과 상관없이 도면 안에서 네. 네, 전기 이루어지는 작업이었고. 통신 작업도 그 전기 통신 작업 답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임재철님 아까 질문 주셔가지고 그럼 한번 더 답변을 드릴까요? 플랜트, 선박, 배관 도면 작업만 가능한 건지요? 전기 통신 도면 작업도 가능한지요? 전기 통신에서 사용되는 컨듀잇 파이프에 대한 아이소 작성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전해 본 적은 없어서 일단은 좀 애매하지만 네. 컨듀잇 파이프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추후에 개발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차장님? 이 부분도 예, 네. 검토를 좀 케이블 해보도록 트레이라든지 전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힘들 거고요. 그냥 저 공정에서 사용되는 컨듀잇 배관 정도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네요. 네. 네. 뭐 혹시 눈에 띄는 질문이나 혹시 있으시면 좀 더 받으셔도 되고. 그러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Q&A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받았던 대답을 못 드렸던 질문이 있으면 저희 담당자분께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저희가 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그 참석자 수를 아까 네. 봤었잖아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참석자분들이 네, 계셔서 놀랐는데 저희 발표가 배관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아이소 도면을 추출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